22번까지 자, 22문제 그냥 싹 한번 풀이 한번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총평이나 이런 걸 좀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6월달 모의고사하고 9월달 모의고사를 지금 우리가 치렀어요. 둘의 느낌이 좀 어땠나 하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6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되게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좀 힘들지만, 육모 때랑 작년 수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육모가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육모가 확 어려웠고, 두 번째로 이제 구모가 확 쉬웠었어. 그리고 수능이 조금 어려워졌어. 한 이제 육모하고 구모의 한 중간 수준, 근데 구모에 조금 더 가까운 그렇게 이제 수능이 나왔었고, 올해도 이상하게 그 흐름 자체가 육모가 좀 어렵고 구모가 좀 쉽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구모보다는 쉬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됐죠. 왜냐면 이대로라면 지금 변별력이 없을 테니까. 공통 같은 경우에는 엄청 쉬웠어요. 공통이 아마 여러분들도 풀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쭉 풀어나갈 때 그 답답함이 좀 덜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쭉쭉쭉쭉 풀리는 게, 뭔가 함정이 있나? 뒤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나? 생각을 하다가 시험이 끝나네?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확통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는 어떤 그런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9월달 모의고사가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9월달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보통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모의고사의 기조랑 수능의 기조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9월을 가지고 11월 수능을 이제 짐작하거나 하는 게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9월달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제가 세게 막 언급하거나, 야, 너네 뭐 다행이다, 아니면, 야,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런 제가 언급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9월달 모의고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 어떤 개념들, 어떤 단원에서 좀 틀렸나, 그거 체크하시는 정도로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저는 이제 국어선생이 아니니까 국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오래 할 수는 없지만, 국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수능에다가 무슨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셨을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의 어떤 그런 전초 단계, 아니면은 예비 수능의 역할은 크게 하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복습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각각 개개인이 전략이 다른 상태예요. 수시를 가지고 갈 건지, 등급 컷이 중요해서 수능을 보던지, 아니면 보험 형식이나 아니면 난 정시 파이터던지, 되게 지금 다른 상태인데, 어쨌든 결론은 점수를 잘 맞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맞는 게 좋은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등급을 잘 맞는 게 좋을 텐데, 9월 모의고사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비하기는 좀 힘든 시험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틀렸던 거를 커버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고3들한테 말했었던 그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이제 풀어보는 거를 일단 추천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작년 모의고사든 재작년 모의고사든 그 5개년 이제 모의고사는 그 후에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 나왔던 것들이 수특이랑 수완 같은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수특과 수완에서 큰 영향은 없었던 시험이고, 수능 역시 수특이나 수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에다가 포인트를 두시고 플러스 사설 모의고사를 진짜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는 방향성 자체를 그렇게 잡아줘라.
아, 내가 지금 수학할 게 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사설 모의고사를 받아가시던지 아니면 수능 기출을 한 번 더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1번부터 그냥 주르륵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 나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문제부터 볼게요. 뭐 기본적인 문제죠. 자, 요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푸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얘가 지금 8이 나왔죠. 8분의 2분의 2의 4분의 5다라는 걸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얘는 그냥 2의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래서 2가 된다는 걸로 정리되는 거는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에서 틀리시지 않으실 거고. 자, 2번에서 역시나 지금 우리는 뭐 보는 거였어요? 그냥 f-1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미분에서 1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되게 플레인하게 나왔는데 A2, A3가 2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A제곱 그리고 얘는 R1, 얘는 R2 들어가 있죠. R에 뭐 3개다. 얘가 2다라는 거랑 이 녀석도 한번 볼게요. 얘는 A에다가 R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애가 4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도 A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 그리고 R의 세제곱이 8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A의 R의 5제곱이니까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32다라고 해서 답은 뭐 16이다 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제 짚고만 넘어갈게요. 0의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고 1의 플러스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미분에서 2를 대입해 주시기만 되는 거죠.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미디가 앞그림이 이용하셔서 미분하고 2를 대입하셔도 된다라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6번을 한번 보시면 자, 5번까지는 이제 되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리하고 그냥 빨리빨리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6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8번까지 그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6번에서 은근히 한 번씩 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체크하는 거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2분의 파이와 파이 다시 얘기해서 어디 위에 있다? 2, 4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체크를 해주고 나서 문제로 가세요. 내가 이거를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는 좀 긴장하게 되고요. 문제를 또 풀게 되면 답이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얘 볼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는지 그냥 코사인 세타였는지 까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하고자 제가 원 그려가지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세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요 녀석의 x 값이 코사인 세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 한다? 파이를 더해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요 녀석의 x 값이 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뭐 각도의 변화는 없을 거고,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의 음수값. 다시 얘기해서 원래 코사인 세타가 음수였으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양수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주어진 요 녀석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기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역시 양수라는 거 잊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이제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4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인 세타가 제곱을 했을 때 5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라는 거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인 세타를 뭐로 본다? 루트 5분의 1이다. 이걸로 보시고 더해주시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되죠. 자, 그리고 나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다라는 얘기를, 그런 문제를 이제 너무 쉽게 내가지고 조금 당황을 좀 하셨을 건데, 일단 fx가 구성 자체가 4보다 작을 때에는 2차식, 4보다 클 때에는 1차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보다 작을 때도 다항함수잖아요. 계속 연속이고요. 4보다 클 때에도 1차식이니까 연속일 거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지금 연속의 가부를 어디서만 보면 된다? x가 4가 됐을 때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4를 대입해 주시면 4-a의 제곱, 이 녀석이 좌미분계수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이 여기다 4를 넣어버리면 4가 된다라는 걸로, 우극한도 역시나 또 함수값도 4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4-a가 2던지 4-a가 -2다라는 걸로 a값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전개하셔가지고 2차식으로 뭐 두 분의 곱을 가지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죠? 자, 좋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지금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눈에는 요렇게 보이셔야 되고요. 요렇게 쓰시는 순간 요 녀석의 역수가 얘가 된다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합과 곱이 각각 4와 K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로그 2의 A를 뭐 라지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A 더하기 요 녀석은 얘의 역수라고 말씀드렸어요. A분의 3이 얼마다? 4다라는 얘기고요. 양변을 이제 A로 곱해줄 거예요. A를 곱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A는 1이든지 또는 뭐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A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였어요? 로그 2의 A였고요.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그 2의 A는 1보다는 커야 됩니다. 1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요 녀석은 3이 된다. 스몰 a는 8이 된다는 것까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K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얘네들이 역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3이었으니까 결국 8 더하기 3에서 답은 11이다 라는 걸로 3점짜리까지는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을 보시면서도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제 사실 이제 문제 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쉽게 문제가 나오면 뒤쪽에 올 쓰나미를 대비해라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번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간단한 파도도 없었는데,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0, 1, 0, 1 범위가 같아 버리니까 합쳐버릴 수가 있는 상태였고요. OFX에서 OX 플러스 FX를 빼주는 꼴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4FX에 마이너스 5x다라는 요 녀석으로 그냥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그냥 여기다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의 x제곱, 4x랑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 dx다.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 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8번 난이도나 9번 난이도나 똑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10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에서 살짝 이제, 얘 드디어 좀 어려워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도 이게 그렇게 이제 빡센 문제가 아니었던 게, 일단은 A가 90도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뭐 90도보다 큰 뭐 이런 이제 각도를 이제 만들어 주고 나서, 그리고 AB가 BC보다 이제 비율상으로 봤을 때 루트 2배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C가 AB, 그러니까 AP, 그리고 여기가 뭐 C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뭐 K고, 얘가 루트 2 K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삼각형이 이미 구성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AH,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이 녀석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한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다라는 걸 준 거나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5루트 2다라고 하는 반지름의 값을 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 얘는 지금 사인 법칙에 기대는 녀석일 것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턱 하고 막히는 포인트는 A의 각도를 주고 나서 요 녀석을 하니까 요 각도에 대해서 BC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인단 말이지.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였죠. 왜? A의 각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 A가 90도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했지 A의 각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수월한 부분이냐? 지금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린 거 보이죠? 수직이 됐어요. 항상 이런 녀석의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뭘 생각하면 된다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를 보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심하려면 요 녀석을 뭐 세타로 보던 요 녀석을 세타로 보던 이 둘 중에 하나를 세타로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고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요걸 만약에 세타라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루트 2k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세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k분의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요 외접원에 있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생각했을 때 2r분의 뭐다? 마주보고 있는 면 k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R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10루트 2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사인 법칙으로, 사인 법칙도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얘는 이제 뭐 직각삼각형으로 이제 사인값 구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우리가 뭘 할 게 없었다라는 얘기였죠. K 옮겨주면 K 제곱은 얘도 옮겨주면 루트에 없어지고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 K 값이 얼마다? 루트 20이 된다 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뭐 요거는 루트 40이 되겠죠. 우리는 사인 세타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녀석의 길이는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고사한 법칙으로. 자, 10번도 사실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10번이 만약에 틀렸으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넓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특별한 어떤 번뜩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모의고사를 해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낭만의 시대는 지났어요. 모의고사에서 낭만의 시대는 한 뭐 3, 4년 전? 그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설명하면 바로 알아듣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천천히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막, 우와,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못 풀 경우가 더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해는 되셨죠? 넘어갈 거고. 자, 11번 봅니다. 자, 11번을 보면서도 조금 이제 의아하긴 했었는데,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가속도를 PQ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4점짜리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획기적으로, 너무나 파격적으로 쉽게 문제를 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V1은 2t 플러스 1, A1은 2, V2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 그리고 A2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시간, t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위치를 같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이다라는 걸로 다 넘겨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거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 1 마이너스 6 괜찮은 거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1 마이너스 6, 이 녀석이 네, 6 넣으면 될 것 같고요. 1, 6, 0, 0, 1, 6, 0. 그리고 얘는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어차피 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t가 1이다라는 거, 6이다라는 거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위치가 같은 순간의 가속도라고 했는데 어차피 6초가 됐든 60초가 됐든 6억 초가 됐든 A1은 가속도는 계속 2일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6 넣어주시게 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36 플러스 14가 되니까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얘는 지금 2고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얘 답은 24가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어요. 11번까지도 되게 수월하게 이제 올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제가 이제 거의 20년 정도 이제 지금 고3 애들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거의 역대급으로 지루한 풀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지금 이제 3분의 1 지점을 지났고 공통으로 따졌을 때는 절반을 지난 상태인데 또 뭔가 이제 그렇다 할 어떤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있죠. 자, 얘 한번 볼게요. 얘가 BN이래. 그런데 뭐 첫째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쟤 한번 뜯어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대입하라고 했어요. 대입하는 것만큼 분석하기 좋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2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2를 넣어보시면 B2는 자, 잘 봐야 돼. 1에서부터 2까지의 시그마야. 그러니까 여기에 1하고 2 둘 다 넣은 걸 더한 게 B2인 거예요. 오케이? 1 넣어주시면 A1이고요. 2 넣으면 A-2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구성 자체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셨을 텐데, B1은 당연히 1 넣으니까 A1이라는 소리고요. B3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B4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시 얘기해서 B1은 A1, B2는요. 얘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상태예요. A1에서 A2를 빼주면 마이너스 T입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요 녀석이 뭐예요? A3에서 A2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1 더하기 D가 되는 거고요. 얘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D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실까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B5, B6, B7, B8, B9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얘네들도 쉽사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B5는 뭔 거죠? A1 플러스 2D, B6은 마이너스 3D, B7은 A1 플러스 3D, B8은 마이너스 4D, B9는 A1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10개 이하로 나올 때에는 오히려 각각 값을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B2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고 요 녀석이 이거다라는 거는 오케이, 이건 조금 있다가 A1하고 D를 구하면 바로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요 식부터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1항부터 9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A, 얘네 둘이 더하면 A, 얘네 둘이 더하면 A, 얘네 둘이 더하면 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1 더하기 B9가
B1에서 B9까지 싹 다 더한 녀석이 얼마다? 5A1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A1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2라고 했죠? 얘가 2인 겁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D는 2가 된다. 됐죠? 두 번째,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얘 더하면 얼마예요? 2A 플러스 4D거든요. 요 녀석이 0이 돼야 돼. D는 2라고 했어. 다시 얘기해서 2A 플러스 8, 요 녀석이 0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20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3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네, 요것도 사실은, 네, 조금 이제 당황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를 저도 이제 풀면서, 오케이, 이제 13번에서 좀 어렵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네, 웬걸. 네, 이것도, 네, 그냥, 네, 플레인한 문제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쟤는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극값을 갖고 0,6을 지나고 있는 2차식입니다. 뭐 이런 꼴로 되겠죠. 자, 얘는 1에서 극값을 갖고 네, 0,6을 지나가는 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상 Y축에 대칭하는 대칭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K는 뭐 4를 이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요. 이때 PQ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지. 요 부분을 우리는 A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fx하고 직선 K 및 QR로 이루어진 넓이를 B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X는 K라고 하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판별하려면 여러분들 자꾸 이거 근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냥 4를 대입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4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6 돼서 지금 뭐 됩니까? 음수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K보다 더 큰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K라고 하는 건 Q를 지나는 걸 넘어서서 이미 여기가 X는 K 음수 쪽으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녀석은요, 얘가 지금 B인 거예요, 넓이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제가 A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A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됐나요? 좋아요. 자, 요 녀석의 넓이가 B랑 같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할 수가 있냐. 0보다 작은 쪽의 식은 필요도 없었고요.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DX라고 하는 이 적분값이 이 둘의 넓이가 같은 상태다. 근데 X축 위에 X축 아래에 있다라는 걸로 그냥 생적분을 했을 때에는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얘기해서 요거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0k다라고 하는 게 0인 것. 요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k가
4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에 K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을 좀 곱해주시게 되면 결국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그리고 3을 곱해줬으니까 18에다가 18K 마이너스 18K다. 얘가 0이 된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K는 4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K는 0은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제곱 K 요 2차식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 녀석은 3하고 6 마이너스는 여기 붙게 될 거고 K 값은 마이너스 3은 아니겠죠. 4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므로 K 값은 6이 된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13번까지도 야, 이게 13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엄청 이제 쉽게 나온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14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웠다라는 것도 조금 무색하기는 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즉, 문제 첫 줄에 y는 2의 x제곱이다라는 애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y는 로그 2x에 만나는 조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생각해 보셨죠? 역함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잘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중간에 원도 그려야 되고 하니까 잘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로그 함수, 이렇게, 이 가운데를 y는 x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요 위에 중심점이 있으면서 A, B 두 점 A, N, B, N이 만나게 된다. A, N, B, N의 기울기가 3이다. 그리고 A, N, B, N의 길이는 뭐 N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 두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원을 그려주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AN과 BN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 3이다 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 요 y는 x 위에 이제 원의 중심점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BN을 예를 들어서 대칭해서 y는 x의 대칭해서 점을 보내버리면 역시나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요거를 BN의 다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점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원의 특성상 요 지름을 딱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는 요 녀석은 네, 이렇게 수직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얘는 지금 뭐다? AN의 다시다. 다시 얘기해서 역함수의 네, y는 x에 대칭한 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요 녀석, 이 BN에 대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큰 값을 AN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요 녀석의 X값이 XN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여기는 뭐 뭔지 모르겠고.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 분석은 끝났어요. 아, 문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 지금 N이 1, 2, 3이라고 준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X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N에 1을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은요, 길이가 루트 10. 이 녀석은 2가 들어갔을 때 길이가 루트 2 루트 10. 얘네 3 루트 10을 만들어주게 되는 고러한 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번에는 이제 점을 정확하게 한번 숫자까지 맞춰가지고 한번 제가 그려볼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가 이제 0,1일 거고, 여기 이제 1,2가 있을 거고, 그리고 2,4가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네, 3,8이 여기 있을 거야. 자,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우리 기울기가 3이 되게 되는 두 점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바로 찾아내셨을 텐데, 바로 요 두 점, 1,2와 3,8이 바로 정확하게 뭐가 되는 애? 기울기가 3이 되는 애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x의 변화량이 2, 그리고 y 변화량이 6인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이미 이거 알잖아. 1, 3, 루트 10인 거 우리가 알죠? 얘가 2하고 6이면 길이가 얼마겠어요? 2 루트 1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요 점이 바로 B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녀석을 이렇게 이제 대칭을 시켰을 때 X값. 다시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3,8이지만 사실상 얘는 8,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A2, X2가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쉽게 하셨을 거야. 그죠? 여기까지 쉽게 하셨을 거예요. 이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여기, 아이고. 어우, 무슨 뭐 분필이 살아있네. 자, 얘가 길이가 2루트 10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는 어땠대요? 똑같이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직선의 그 방정식, 1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쉬프트를 왼쪽으로 하면, 그냥 평행에서 왼쪽으로 하면, 이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더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얘가 더 길어지게 되려면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3으로 유지되면서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이 녀석이 3루트 10이 된다라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기울기는 똑같이 3인 거야. 이거를 평행하니까. 근데 길이가 3루트 10이 된 거야. 그리고 또 얘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는 네, 얘는 뭐 루트 10이 되는 어떤 그런 선들이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지나가는 애가 3루트 10을 만드는 애가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는 요 값은 몰래 이거 t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t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의 x좌표는 뭐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t 플러스 3일 겁니다. 이유는요. 얘 지금 3루트 10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네. 1대 루트 3대 루트 10, 아니, 1대 3대 루트 10이잖아요. 얘 지금 3루트 10이죠. 3대 9대 3루트 10이 됐을 거 아니냐? 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됐나요? 그럼 얘가 이제 t고 얘가 t 플러스 3이야. 그럼 요 녀석의 y좌표는 뭐냐? 여기다 t를 넣어주면 되니까 2의 t제곱이고요. 요 녀석의 y좌표는 뭐냐? 2의 t 플러스 3제곱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녀석을 빼버렸다라고 할 때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9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 식을 밑에다가 좀 정리 좀 할까요? 2의 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2의 t제곱을 뺐더니만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얘는 2의 3제곱은 8이잖아요. 그럼 얘는 8의 2의 t제곱에서 2의 t제곱을 뺀 거니까 이 녀석은 7의 2의 t제곱일 거고 얘가 9가 된다. 아, 2의 t제곱은 뭐 7분의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2의 t제곱이 어디냐? 자, 우리 잘 봐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랑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 중 큰 값을 xn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나는 녀석은 결국 이 부분에서의 무슨 값인 거야? y 값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x 값은 이 녀석의 y 값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뭐였어요? 2의 t제곱 플러스 2의 t 플러스 3제곱이잖아요. 얘는 다시 얘기해서 8 곱하기 2의 t제곱이고요. 2의 t제곱이 얼마다? 7분의 9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이가 3루트 10이 됐을 때 이 xn이라고 하는 맞은편으로 가는 y 값이 지금 뭐다? 요 녀석이다. 근데 2의 t제곱이 7분의 9라고 했으니까 얘는 7분의 72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x3가 7분의 72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똑같은 원리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아까 제가 써드렸던 이 녀석을 뭐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 Y 값은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자, 이 녀석이 Z라고 하고 이 Y 값은 2의 Z일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뭐로 할 수 있다? Z 이번엔 플러스 1이겠죠. 왜? 요 길이가 루트 10이었잖아. 이게 되니 안 되니? 1대 3대 루트 10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아까 3루트 10이었으니까 3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이번에 루트 10이니까 1만큼 떨어져 있는 거 확인돼요, 안 돼요? 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Z 플러스 1인 겁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2의 Z 플러스 1제곱이다. 요 녀석에서 요 녀석 빼면 얼마여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똑같이 2의 Z 플러스 1에서 2의 Z를 뺀 게 3이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2Z에서 Z 뺀 거와 3. 2Z가 얼마다? 3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나 이 녀석의 Y 값이 X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Y 값은 지금 얼마예요? 2의 Z 곱하기 2인 거고 얘는 6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X1이 6이 된다라는 걸로 얘를 3개를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도 사실 뭐 그래프 분석이나 문제 분석에 대해서 어떤 뭐 큰 개념적인 어떤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15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15번은요. 아마 14번 좀 어렵다 생각하고 15번 읽지도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우리는 없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14번이 어려워서 13번이 어려웠어 뒤에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리셋이에요.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그냥 건너뛰신 분들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없죠. 근데 그렇게 넘어간 사람은 제가 얘는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가족권만 딱 보셔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원래 이런 꼴 나오면 제가 대입부터 하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1을 대입해야 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한다? 양변을 미분해 준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얘는 xfx 플러스 xgx가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돼요. 양변을 x로 나눠주시게 되면 f의 x 플러스 g의 x가 x 얘도 나눠주면 3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3x다라는 걸로 정리됩니다. 근데 요 밑에서 나에서 뭐라고 했어요? fx는 x 곱하기 g-x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x 곱하기 g-x 플러스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1 곱하기 gx 요 녀석이 3의 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3x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요거 보자마자 눈치채셨을 텐데 요 녀석이 뭐예요? 암미디그 앞끝임이 때려버렸네요. 실제로 어떠한 함수였을 것이다? x 곱하기 gx였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예측이 되시나요? 되시죠? 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요 녀석은요.
네, 요거를 미분한 게 얘인 거예요. 맞아요. 얘를 미분한 게 얘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를 적분한 게 얘겠죠. 적분 한번 해보시면 x의 4분의 잠깐만요. x 세제곱 맞죠? 아이고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쭉 썼어야 되는데 네, 식이 좀 안 맞았어요. 저 왼쪽에 있는 걸 미분했으니까 얘도 미분해야 되죠. 미안. 자, 얘는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는 x로 나눠주니까 12x 세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꼴이 되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12의 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다. 자, 요 녀석을 어떻게 한다? 적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12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x랑 gx가 곱해져 있는 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0을 넣었을 때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c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겠죠. 다시 얘기해서 gx라고 하는 요 녀석은 x를 나눠주시게 되면 4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갖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4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 dx라고 하는 적분값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하면 얘는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6x다라는 녀석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3을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9에 36 더하기 여기다 3 넣어주시면 54 그리고 여기다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8. 네, 요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플레인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뭐 저랑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번 포기하지 말라고. 이번에 15번하고 22번이 정말 쉬웠거든요. 정말로 쉬웠기 때문에 계속 제 말을 듣고 15번, 22번을 덤벼본 사람들은 분명히 맞추셨을 겁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못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각성을 좀 하셔라. 제 말 믿으셔도 된다.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달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4번도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객관식에서 지금 어려웠던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다 그냥 계산이었어요. 오케이. 자 16번부터 갑니다. 네, 지남씨, 네, 일어나시고요. 네, 여기, 네. 거의 지금 주위를 보면서 엄마를 찾은 느낌인데요, 지금. 네, 지남씨 여기 학원이 학원. 자, 얘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로그, 그리고 진수의 미지수, 뭐 또는 미치의 미지수 나오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체크한다? 범위부터 체크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얘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또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우리는 x가 4보다 크다라는 걸 일단은 알고 시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얘 지금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 보일 테야.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정리해주면 로그 3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를 진수로 갖고 그 값이 3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전기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3의 3제곱 27이 된다라는 걸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는 0이다 라는 걸로 얘는 5와 7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x는 7이 된다라는 걸로 그냥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한 값이 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적분을 해주면 fx는 3의 2의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다라는 걸로 여기다 1을 대입해 주시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녀석도 만약에 풀 때 조금 막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문항은 요거 10일 겁니다. 오타가 됐네요. 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4A4 해가지고 쭉 가서 10A 10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쭉 쓰이게 됩니다. 얘가 지금 뭐다? 36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녀석에도 1부터 넣어주시면 네, A2 플러스 2A3 3A4 이렇게 돼가지고 9A10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뭐 하시면 된다? 빼주시면 된다라는 걸로 네, 빼버리시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뭐 이렇게 해서 A10가에 더한 꼴이 얘도 여기서 요거 빼주면 29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답은 그냥 29인 거죠. 넘어갈게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19번으로 가시면 극소값, 극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것도 너무 이제 간단하게 자, 미분을 한번 해주시면 f-x는요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극소값이 x는 1에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1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1 넣어주시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9가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이 a는 6이 된다, a는 3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3을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 녀석은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녀석은 3에 x 마이너스 1, 왜냐면 x 1 들어갔을 때 0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x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녀석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런 꼴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요 값이에요. 요 값. 자, 요 녀석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극대값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A가 지금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플러스 27에다가 플러스 B를 한 녀석이 28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B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시면 4가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자, 20번도 지금 4점짜리의 시작 문제이기는 한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얘는 내가 지금 이걸 푼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저도 솔직히 이제 몇 개의 문제를 보면서 좀 당황을 좀 하긴 했는데 이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계산이 조금 길어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전혀 네,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요. 자, 얘는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요렇게 2파이, 요렇게 파이, 요렇게 2분의 파이, 요렇게 2분의 3파이다 라는 걸로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원래 sin x를 얼마만큼? 1만큼 밑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인데 마이너스 1만큼 내렸으니까 여기에서 이건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포함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1번. 두 번째, 자, 얘 좀 볼게요. 일단은 루트 2 사인이라고 할까? 루트 2는 이제 1.4 정도 되잖아요. 1하고 2 정도 사이에 있고. 그래서 걔도 이제 원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되는 녀석인데. 그죠? 그걸 뒤집어 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요거 색출되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아이고, 왜 밑으로 그렸죠? 마이너스니까 요거보다 1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 그래프를 일단 그렸고요. 여기서 지금 요 녀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수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근이 3개인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근이 4개가 되고요.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하나, 둘, 2개가 됩니다. 3개가 되는 부분은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여기. 네, y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이랑 여기, 네, y가 0일 때의 상황. 요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x값이 0일 때나 파이일 때나 또는 2파이일 때다라는 걸로 일단은 3개의 t가 구해진 겁니다. 오케이? t에 0이 들어가든 파이가 들어가든 2파이가 들어가든 다 마이너스 1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볼 텐데 요거 0 되는 거는 2분의 파이 되는 거 일단 하나는 우리가 구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요 녀석하고의 값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 둘의 합은 뭐의 2배예요? 요 녀석의 2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여기 둘의 합은 3파입니다. 원래 각각 그어주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모든 t의 합이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 요거를 더해 주시게 되면 얘는 6파이의 2분의 파이 2분의 하나 둘 맞죠? 6파이의 2분의 파이 2분의 13파이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P는 2, Q는 13이 된다. 둘 합쳐서 답은 15다. 그러니까 20번이 지금 이렇게 그냥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였다라는 거고.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주관식에서는요, 2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다른 강사분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관식에서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맞지만, 뭐 객관적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좀 물음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요게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딱 보면 어떤 꼴 지금 생각나세요? 뭔가 왼쪽에 있는 거 극한 보내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극한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꼴로 문제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모 좀 봐봐. 분모가 만약에 뭐 K다. 이런 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K를 0으로 보냄으로써 우리는 F-2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얘는 분모가 뭐가 안 돼요? 0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얘는 극한값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값에 불과한 상태예요. 다시 얘기해서 얘는 리미트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였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건가? 얘를 이제 그래프화를 시켜버리면 뭐 2차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녀석도 그래프화를 시켜버리면 1차식이 될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사이에 얘가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한 거 뿐인 거야. 오케이. 다시 얘기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있는 어떠한 K 값에 대한 녀석.
그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또 이걸 만족시킨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모든 정수로 만족을 시키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이게 이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fx는요,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고요. 3차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지금 뭐가 필요해요? 미지수가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구해야 되는 녀석을 보니까 미분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C라고 하는 값은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A, B 2개만 구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2개의 미지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몇 개씩만 필요하죠? 2개씩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C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이렇게 냈다라는 것 자체는 뭘 뜻하는 거야? 3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는 주어진 조건이 셋 다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렵게 그래프의 꼴로 기울기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꼴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우린 일단 뭐부터? 얘랑 만나는 교점부터 그러니까 K 값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4K제곱 플러스 14K가 2K-8이랑 같아지는 부분은 무조건 얘가 지나가겠구나라는 얘기인 거야.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도 A고 얘도 A야. 그럼 요 값도 A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넘겨주면 4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이 0이고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K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다 이제 K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 뿐인 거야. 오케이? 다시 얘기해서 K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에서부터 2분의 K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의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12에서 2분의 F의 2 마이너스 F의 0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요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과 2분의 F2 마이너스 F0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야. 혹시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요 샌드위치 법칙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예요?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샌드위치 법칙은 극한을 썼을 때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F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자, 그리고 F2에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24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식 두 개 나왔죠. 그러면 A, B가 됐든 AC가 됐든 뭐 BC가 됐든 어쨌든 두 개는 먹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다 1을 넣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다라고 하는 녀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0이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2 넣었을 때에는 8 잠시만요. 맞죠? 잠깐만. 마이너스 2를 넣었어야 되는데 쏘리 여기에 지금 얘가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네요. 아, 네. K에다 마이너스 2난 값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는 C고요.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B 플러스 C다라는 걸로 얘가 마이너스 24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C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미분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C가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얘는
뭐 A도 없어지게 될 거고 2만 나오면 2에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1을 넣어주게 되면 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24다라는 꼴이 나오게 되겠네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잠시만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맞나요? 아 오케이 쏘리 2를 하면 22점 그럼 요거하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4A가 마이너스 10이다. A는 2분의 5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미분해가지고 3 넣은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한 녀석이니까 얘는 3에 3, 3, 그럼 27에 플러스 2하고 3, 6A 플러스 B다라는 걸로 자, 2분의 5 넣어주시고 11 넣어주시면 27 플러스 15 마이너스 11이다라는 걸로 답은 3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기서.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보시니까는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죠. 자,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지난주에 좀 깨셨어요? 좋아요. 좀 약간, 네, 지금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 요 문제는요, 보이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게 보이셨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맞아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3분의 2k라고 하는 게 0 이던지 an 플러스 1 플러스 kan이 0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해서 얘는 an 플러스 1이 an 마이너스 3분의 2k이고요.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an이다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k는 첫째 항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둘을 섞어놓은 녀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볼게. A5, A4, A3, A2, A1이야.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한다? 그냥 노가다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족권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수 K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면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자, 일단 A5는 0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A5가 0이면 이제 봐봐요. A4는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네, 다다르게 되죠. 어떤 거하고 어떤 거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얘가 0이야. A5가 0이야. A4는 3분의 2K여야지만 얘랑 더해가지고 0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요 마이너스 K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곱해서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A4도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잘 봐. 0일 때 두 가지 경우의 수 나왔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생각 한번 해봐봐. 얘가 0이잖아 지금. 얘도 뭐 두 개로 3분의 2K랑 0 두 개로 분화될 거야. 그럼 이때 이 녀석도 3분의 2K랑 0으로 분화될 거라고. 그럼 이때 이 두 녀석도 3분의 2K랑 0으로 분화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좋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3분의 2 갖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3분의 2 갖다 생각 한번 해보면
3분의 2가 나오려면 A4가 3분의 2가 나오려면 A3은 3분의 4K여야지만 3분의 2K를 빼야 3분의 2K가 나올 거고요. 또는 뭐랑 곱해줘야지 3분의 2K가 나온다.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2일 것이다 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얘 3분의 2K가 있는 부분을 또 다 분화시켜가지고 걔네들을 써가면 되는 겁니다. 3분의 4K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4K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AK는 지금 A1은 지금 K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음수라서 안 되고요. 얘가 K면 K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돼요. 일단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것조차 이제 0이 되니까 당연히 가족권을 만족 안 시키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녀석이었지만 일단 그냥 썼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볼게요. 3분의 4가 나오려면 얘는 3분의 6K였던지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4던지 뭐 3분의 6K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A3하고 A2하고를 나누었을 때 둘이 곱해가지고 뭐여야 된다고 했어요?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사실은 의미가 없는 애들이긴 해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양수거든요. 얘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되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요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얘도 봐봐. 얘랑 곱한 거가 양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애여서 얘도 이제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얘도 요거랑 곱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도 한번 볼게요. 3분의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3분의 2K가 있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해도 얘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3분의 2K가 나오려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3K분의 2예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3분의 2가 이거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K 그리고 3K분의 2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안 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가봐야 되겠지?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자, 요거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는 가능성이 있고 얘랑 곱한 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그리고 요 두 녀석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이 만약 K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3분의 1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걔는 뭐예요? 음수죠? 맞아요, 아니에요? K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양수가 아니므로 탈락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제 K라고 하면 얘는 K제곱이 얼마다? 3분의 2다라는 걸로 일단 요거 하나는 성립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요 6개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려면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2K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얘는 3K분의 4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제 K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면 3분의 1K가 마이너스 3분의 4죠? K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음수니까 얘도 안 돼요. 얘가 K라고 하면 얘는 K제곱이 3분의 4구나라는 걸로 일단 요거 확인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제 요 4개 남았죠? 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요 녀석은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4K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3분의 2K를 빼가지고 얘가 될 테니까. 그죠? 얘도 역시나 얘가 K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K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넘어가면 얘는 얘로 넘겨주고 넘겨주면
3분의 K가 3분의 2가 되니까 K는 2 되네요. 확인되실까요? 확인되실까요? 좋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일단 될 것 같고, K제곱은 4란 얘기겠지, 얘는. K제곱은 4다. 자, 얘도 볼게. 얘가 이제 만약에 밑에 있는 등비수열 꼴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는 3분의 3K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K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얘는 지금 뭐보다 커야 돼요?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얘랑 얘랑 더해서 뭐가 되니까요? 얘랑 얘랑 곱해서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요. 오케이?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여기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K가 K제곱이다. 다시 얘기해서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0이다라고 하는 이런 꼴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볼게. 요거 이제 2차식이잖아요, 여러분. 2차식이잖아요. 요 K 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라고 하는 이런 꼴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음수로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요 양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요 녀석이 1보다 커요, 작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요. 양변 3 곱해주시면 3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넘어와 주시면 4 되는 거 맞죠? 루트 7이 4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버리죠. 얘는 지금 원래 K 값이 1보다 작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K가 1보다 작잖아요. 아무리 양수라 하더라도 K가 1보다 작으면 얘 음수 나오고 음수 나오니까 곱해서 가족권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얘는 탈락인 겁니다. 되었을까요? 얘가 아니라 얘가. 좋습니다. 이제 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3K분의 2 플러스 3분의 2K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3 마이너스 3K 제곱분의 2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제 얘도 똑같이 가볼게요. 얘가 K든지 얘가 K든지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얘 K제곱 곱해주면 K 세제곱 되죠? 세제곱이 음수래요. 그럼 K 음수 나오겠죠? 얘도 안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얘 일로 넘어가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K 됩니다. 3 나눠주고 K 곱해주면 K제곱이 2가 된다라는 정리가 되게 되네요. 됐나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고 결국 얘 더하기 얘 해버리면 2에 4니까 답은 8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A5를 가지고 A1을 구해내는 방향으로 가져도 되고 A1을 가지고 A5로 구해가는 방향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서 아닌 거를 체크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었고 K가 양수다라는 것과 A2와 A3가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이 두 가지 정보를 꼭 사용하시는 게 22번을 푸는 키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 풀이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엄청 쉬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선택 과목은 다음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이제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공통 이제 시험, 오늘은 좀 쉬운 거 볼게요. 쉬운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